타인의 고통. 수잔 손택. 1938년 6월 버지니아 울프는 3기니를 출판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을 용감하게 성찰한 이 책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 작가들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파시스트들의 반란에 온 정신을 집중해왔던 지난 2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견해로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런던의 어느 저명한 변호사에게 보내는 때늦은 답장이었다. 울프는 자신과 그 사이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없다고 신랄하게 말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비록 자신이나 그나 모두 똑같은 계급, 즉 교육받은 계급에 속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변호사는 남성이지만 자신은 여성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쟁을 좋아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느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어떤 영광, 어떤 필연성, 어떤 만족을 싸움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그녀같이 교육받은 여성이, 말하자면 특권을 누리는 부유한 여성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가 그 변호사와 똑같은 이유로 전쟁이라는 유혹에 진저리 치는 것이기나 한 걸까? 울프는 전쟁을 둘러싼 이미지들을 함께 보면서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그 이미지들이란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일주일에 2번씩 보내는 사진들을 말한다. 그녀의 각주에 따르면 이 구절은 1936년에서 37년 가을에 씌어졌다. 울프는 이렇게 말한다. 자, 우리가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 아침에 받아본 사진은 남성이나 여성의 주검을 찍은 모양인데 손발이 무참히 잘려나가 죽은 돼지 몸뚱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들에는 확실히 죽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틀림없이 부서진 집의 파편이 찍혀 있습니다. 폭탄이 벽을 산산조각 냈군요. 거실처럼 보이는 곳에는 아직도 3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도저히 피사체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 육신과 돌덩이의 모습이 찍힌 이런 사진들은 사람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즉각적으로 온통 휘저어 버린다. 바로 이 사실에 의거해 울프는 곧장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녀가 그 변호사에게 말했듯이 제 아무리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전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녀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들이다. 와 그 변호사가 똑같은 말로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그 증거로 든다. 선생께서는 그 감정을 공포와 혐오라고 부를 테죠.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은 전쟁이 가증스럽고 잔혹한 만행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은 가증스럽고 잔혹한 만행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평화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헛수고였지만 우리는 그저 대량 학살을 막아내고 교전 법규를 무지막지하게 어긴 자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왜냐하면 전쟁 시에 전투원들이 지켜야 하는 법규가 존재하니까. 무력 충돌 대신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가져온 간절한 결의를
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인류 스스로 확립해 놓은 결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독일을 비롯한 주요 15개국이 전쟁을 더 이상 국가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장엄하게 선언한 1928년의 켈로그 브리앙 조약 같은 종이 위의 환상을 쫓아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비난한다는 일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여겨지게 됐으니 말이다. 심지어 왜 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1932년 공개적으로 오고 간 서한을 통해서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까지도 이 논쟁에 불려나왔다. 전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 지 거의 20여 년이 지난 뒤에 발표된 3기니를 통해서 울프는 너무나 분명하거나 부적절해서 입에 올린다거나 골똘히 생각해 볼 것조차 없다고 여겨지던 것. 그러니까 전쟁은 남성의 유희이며 사륙기계도 성별을 갖고 있는 바, 그것도 바로 남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독창성을 보여줬다. 이 책이 그녀의 저서 중 가장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기 식대로 왜 전쟁인가를 다시 쓴 이 무모함 때문에 울프가 전쟁을 대하는 극도의 혐오감이 수사학적으로 진부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볼 때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해졌다. 전쟁의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들 자체도 일종의 수사학적 장치이다. 이 사진들은 그녀의 주장을 여러 번 되풀이해 들려주고 평이하게 설명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 사진들은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각을 자아낸다. 이처럼 단지 추측된 것일 뿐인 공유된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울프는 이 사진들이 던져준 충격이 선의의 사람들을 틀림없이 단결시켜 줄 것이라고 짐짓 믿는 채 한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책 한 권 분량의 편지를 받은 이름 모를 변호사와 울프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울프가 그 변호사에게 상기시켜 줬듯이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익숙해진 각자의 성별에 어울리는 감정과 행동이 그 둘을 갈라놓긴 했지만 그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눈에 띄는 호전적인 남성이 결코 아니다. 반전을 주장하는 울프의 견해가 수상쩍지 않듯이 그의 반전 견해도 전혀 수상쩍지 않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당신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당신의 견해로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다. 울프가 자신의 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로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보내온 그 변호사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데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 도중에 그녀는 이 우리라는 말에 몰두한다. 당면의 문제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고 있는 우리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라는 말은 약소국이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국가 없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열한 전쟁에 명목상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 훨씬 더 수가 많은 유권자들만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사진은 별 손해를 보지 않을 사람들이나 특권층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생생하게, 그도 아니면 훨씬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자, 우리 앞에 탁자에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울프는 자신의 생각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울프가 밝혀놓았듯이
이름 뒤에 KC, 즉 왕실 변호사, King's Counsel을 뜻하는 약어가 따라붙을 만큼 유명한 그 변호사. 그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향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우편으로 도착한 어느 편지에서 뽑아내 여기저기 흩어놓은 사진들을 상상해보자. 이 사진들에는 산산이 조각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몸통이 담겨있다. 이 사진들은 전쟁이 이 튼튼한 세계를 어떻게 소개시키고 산산조각내며 철저히 파괴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폭탄이 벽을 산산조각냈군요. 울프는 어느 사진에 찍힌 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확실히 도시경관은 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골조가 다 드러난 건물들은 거리에 나뒹구는 주검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다. 카불, 사라예보, 그루지아,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맨해튼 남부, 동모스타르, 예닌의 난을 봐라. 이 사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전쟁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저것도 전쟁이 만든 것이라고. 전쟁은 찢어발겨 산산조각 낸다고. 전쟁은 잡아뜯어 속을 열고 드러내놓는다고. 전쟁은 초토화한다고. 전쟁은 팔다리를 잘라버린다고. 전쟁은 황폐화시킨다고. 울프가 보기에 이 사진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거나 몸서리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참사나 대량 학살을 가져온 전쟁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괴물의 반응이다.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라 교육받은 계급의 일원이라고. 우리가 겪은 실패는 상상력의 실패, 공감의 실패라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는데 실패해왔다고. 그러나 군대들 간의 전투가 아니라 학살된 비전투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오로지 전쟁에 대한 거부감만을 자극하리라는 것이 사실일까? 분명 이런 사진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호전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의도로 그 사진들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울프와 그 변호사가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말은 순전히 이 무시무시한 사진이 이미 광범위하게 공유된 견해를 확증해 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추측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군국주의와 종교적 파시즘 세력의 신념을 이 사진들이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들에 맞서 스페인 공화국을 지켜내는데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던가. 사실상 울프가 마음속에 그려본 이 사진들은 전쟁이 가령 위에서 말한 전쟁이 무슨 일을 빚어놓았는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사진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특정한 방식,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흔히 야만적이라고 묘사되곤 하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프랑코 장군은 1920년대 당시 모로코에서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완벽하게 죽달한 폭격, 대량 학살, 고문, 암살, 그리고 죄수를 불구로 만드는 것처럼 야만적이기 매한가지인 전술을 사용했다. 모로코 다음으로는 스페인 식민지의 주민들, 발에 족쇄를 찬 검은 피부의 주민들과 이교도들이 그의 희생자가 됐다. 당시 스페인의 지배자들은 이 일을 훨씬 흡족해 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동포들이 희생자가 되어버렸다. 울프처럼 이 사진들을 읽게 되면 전쟁을 향한 천편일률적인 혐오 때문에 이런 역사를 지닌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게 될 뿐이다. 이것은 정치를 내던져버리는 짓이다. 반전을 주장하는 여타 농객들처럼 울프가 말하는 전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그녀가 묘사한 이미지들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름 모를 희생자들의 이미지들이다.
어쩌면 마드리드의 정부가 보내왔다는 이 사진들은 전혀 분류되지 않은 사진들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라면 울프는 당연히 사진이 스스로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누가 언제 어디에서라는 정보를 알아야만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단적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게다가 정의는 이쪽 편이며 억압과 부종은 저쪽 편이라고 확실하는 사람들,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누가 누구를 죽였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예루살렘 도심에 있는 스바로 피자 가게에서 공격받아 갈갈이 찢겨나간 어느 어린아이의 사진을 이스라엘의 유태인이 본다면 우선 그 사람은 이 사진이 팔레스타인의 폭탄 자살조가 살해한 유태인 어린아이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자 지구 주변에서 탱크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간 어느 어린아이의 사진을 팔레스타인인이 본다면 우선 그 사람은 이 사진이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어느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군인들에게는 신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여질 글이 곧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거나 곡해할 것이다. 발칸 전쟁이 발발하기 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교전을 벌일 당시에는 폭격을 당한 어느 마을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담은 동일한 사진이 양국의 선전전에 차례대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사진 설명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 수차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 4월 예닌의 난민 수용소가 파괴됐을 당시 카타르에 기지를 둔 아랍의 위성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알자지라가 매시간 방송했던 것처럼 죽은 민간인들이나 완전히 박살난 주택들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는 적을 향한 증오를 신속히 자아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알자지라를 시청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선동적이었지만 이 방송은 시청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들을 소중한 신앙심과 모순된 증거를 담고 있는 이미지들을 카메라에 담기 이전에 늘 깨끗이 처리되어 버린다. 자기들 편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사진에 담아 증거로 제시할 경우 사람들은 흔히 그 사진들이 조작됐다거나 그처럼 잔혹한 행위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 주검들은 저쪽 편이 도심지에 위치한 시체 공시소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른 뒤 거리에 놓아둔 주검이라고 옹수한다. 그도 아니면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저쪽 편이다. 저쪽 편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프랑코가 이끌던 국민당 반란군의 선전부장은 1937년 4월 26일 당시 바스크의 유서 깊은 도시이자 이전 수도였던 게르니카를 파괴한 것은 바스크인 자신들이었다고 우겨댔다. 해외 여론의 분노를 부추기고 공화주의자들의 저항에 힘을 실어주려고 바스크인들이 하수구에 다이너마이터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바스크 지역에서 제작되던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므로 세르비아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세르비아인들도 사라예보 포위 공격을 끝낼 권리는 세르비아에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더 나중에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1992년 5월에 배급 행렬 학살과 1994년 2월에 노천시장 학살을 저지른 것도 보스니아인 자신들이었다고 우길 수 있었던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는 광경을 외국 언론인들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국제사회가 보스니아 편을 들도록 부추기고자 보스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수도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직경의 포탄을 쑤셔받고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다. 울프가 그랬듯이 불구가 된 육신이 찍힌 사진들은 전쟁을 향한 비난을 복돋는 데 쓰일 수 있으며 전혀 전쟁을 겪은 바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마법처럼 전쟁의 현실을 전달해 주곤 한다.